자, 이제 소설 파트인데요. 지금 고1 시험이다 보니까 역시 내신 대비도 병행을 해야 되겠고, 좀 개념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실력적인 부분도 연습을 같이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가볼 건데, 자, 문제부터 먼저 보시고, 자,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해서 주제를 드러냈다. 자, 여러분, 모든 정보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러낸다는 이 부분은 그냥 100%라고 쓰세요. 교사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뭐라고? 주제를 드러낸다는 그냥 100%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인죠. 자,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이 있느냐인데, 얘들아, 이것도 생각을 해봐. 인물들이 여러 명이 되면 당연히 나열도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여러 인물의 정보면은 내적 독백이 될 수밖에, 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했다. 여러 인물들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니? 그렇죠. 내적 독백이 있느냐고 여러 인물이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자, 주황색으로 중요한 걸 좀 정리 드릴 텐데 여러분, 인물 정보와 인물의 내면 심리 정보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우리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다. 그 중에서도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기 때문에 구성의 3요소 인물 가지고 정보를 만들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2번 선지, 과거,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했다. 잘 들어야 돼. 교차라고 한다면요, 한 번이야. 근데 반복이 되시려면 2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가 2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현재와 과거 반복적으로 교차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있어야 여기 나와 있는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교차했다가 되는 건데, 자,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보량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쉽진 않거든. 일반적으로 2번 같은 정보는 좀 확률이 낮고, 특히나 봐봐. 갈등의 실마리까지 들어오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아, 사실은. 왜? 자, 주제 구성 문체에서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갈등이라고 하면 뭐니? 사건 정보죠. 근데 봐봐. 이 사건 정보가 있고 이 사건 정보 해소 실마리까지 들어오기에 반복 교차 플러스 실마리까지 들어오기엔 정보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 형태에선 쉽진 않아.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적인 기술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3번 선지 봐. 이거 개념은 뭐 얘기하는 거죠? 액자식 구성이지. 동요가 뭐죠? 사파 구성이죠. 동요가 뭐죠? 이야기 속 이야기죠. 자,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뭐라 그러지? 보통 외화. 안쪽에 있는 걸 내화라고 하는데, 이걸 뭐에 비유했어? 바깥 그림 안에 있는 안쪽 그림이라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라고 비유를 해서 내화, 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가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구조고,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들어와. 그러면 액자식 구성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녹색이 뭐가 있어요? 외화라고. 바깥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바깥 그림이라고 표현한 건 일종의 비유적 표현한 거 알고, 이 안쪽 걸 뭐라 그런다고? 내화. 안쪽 이야기라고. 또는 이야기 속 이야기라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개념 헷갈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선지.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봐봐. 작품 내부의 서술자라면 바꿔 써봐. 이거 동의어 뭐지?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자신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들 보셨을 때 딱딱 개념을 바꿔 보이셔야 돼.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보자마자 이게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 3차 함수인지 미분하라는 건 적분하라는 건지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되셔야 거침없이 답이 나오시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로 선지들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 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신이 겪었으니까 당연히 주관적 100% 맞죠.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1인칭이고 자신이 겪은 사실, 아마도 자신이 겪은 사실이 글의 주제가 1인칭 주인공이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인물의 표정 변화,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해서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봐봐. 표정과 내면이 반대라는 거는 내면 심리와 외부로 드러나는 정보가 같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이 개념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혹시 개념어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수줍게 손 드셔도 돼요. 들어봐. 없어?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 이 약한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 거고, 고1 때 약한 학생들 위해서 보충 영상과 보충 교재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인 여자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등등등이 나와 있거든. 얘들아, 자, 일단 하나가 틀렸잖아.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실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개념어들 적어드려봤는데 좀 이따가 오답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답 외에도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분석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은 90만 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드러나 있다. 자, 우리가 피지컬이 약할 때는 이렇게 보기를 보시는 게 작품의 핵심 사건, 핵심 주제를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은 부분이고, 인물들, 90만 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그의 주제 사건인 것 같아. 자,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는다고 처리가 되는 건 아니겠고, 아,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잡아봐야겠구나. 인물 정보를 체크해봐야지. 관계, 사건 갈등을 체크해봐야지.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품에서 주거 공간의 정착의 수단이자 물질적 욕망의 수단이 그려지고 있다. 자, 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쉽게 얘기하면 바꿔 쓰기면 얘기하면 뭐야?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로 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도 좀 되게 특이했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더는 뭐야? 지금까지도 부동산을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의 한 70년 전이냐? 80년 전? 60년 전? 얘기를 통해서 현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자, 정리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빈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첫 번째 문제는 그들에 의해 삶의 정신을 간섭받고, 두 번째는 격차를 실감하고, 세 번째는 부당함을 인식하고, 네 번째는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가 다른 네 번째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보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진리겠죠. 즉 무슨 얘기야? 조선시대라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현대 태어났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시대를 겪었던 사람도 현대 살아있고요,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도 살아있어. 조선시대 겪었던 사람은 죽어있겠다. 그런데 봐봐, 이게 다 지금 누적이 돼 있잖아. 봐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살았었고, 유교라는 건 중세적 가치관인데, 정근대적 가치관인데, 여기에 근대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뒤섞인 상태인 거야. 그럼 뒤섞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쉽게 얘기할게. 우리가 어쩌면 이거예요. 얘를 자꾸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부정적 반응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유교는 자본주의니? 아니죠. 여기는 탈속을 지향하고 우리의 재물욕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립 갈등은 우리의 여기서부터 온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 사실은.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작품을 다루는 거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거는 교과서대로 보시되,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균형 잡아가지고 해석을 해보시자. 틀을 잡아보시자.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제 앞부분도 같이 볼 텐데요. 선생님, 뒤에 학생 프린트 좀 나눠주세요. 자꾸 표정 무서우니까 좀 피세요. 무수세요. 무서워요. 이런 표정 거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꾸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만 웃으십시오. 아니,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이 새끼들 돈도 없으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벌써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하는데, 자, 봐봐. 사건이 지금 벌써 뭡니까?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생겼죠. 자, 이렇게 일단 짚어보시자고. 그러되 한바탕 해소라도 급히 웃었다라는 거는 뭐냐? 일종의 비꼼이죠. 비아냥이죠. 아이고, 돈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거금 90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을 그럴 거예요. 좀 아무것도 아닌데 70년이니까 보통 M2, 그러니까 광해 통화량이 10년당 2배씩 떠요. 그럼 70년대부터 80, 90, 2000, 2010, 2020이니까 2의 5제곱이잖아. 32배 하면 돼. 됐어? 그러면 100만 원 치고 32배니까 얼마 정도냐? 100만 원에 30배면 얼마야? 3천, 3억 정도인 거네. 이해됐니? 그러면은 거금 90만 원이 요즘으로 치면은 약 3억이에요. 약 3억. 그런데 보통 슬픈 얘기인데, 보통 부동산은 4배씩 뛰었어요. 10년당. 근데 이제 강남 부동산 기준이야. 강남 부동산은 4배씩 뛰었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가 70년대에 있었다면 지금으로 치면 4배 떴으니까 얼마겠냐? 잠깐만. 다시 80, 90, 2000, 2010, 2010. 2의 5제곱, 2의 10제곱이면 거의 1000배 뛴 거야. 맞니? 그러니까 거의 얼마 가는 거야? 1000배면? 맞냐? 100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얼추 계산이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약 3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얘기야? 3억 가지고 강남에 전세 구할 수 있냐? 택도 없는 얘기죠, 사실. 3억 정도면 정확하게 강남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세방은 방 한 칸이야. 오피스텔 원룸 하나야. 진심. 강남이 보통 오피스텔 좋은 게 아마 한 4억 정도 해요. 한 평에, 한 칸에. 진짜 좋은 거 20억짜리 있어, 한 칸인데. 예, 그럼 이제 미친 세상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만하다 싶은 오피스텔이잖아. 그럼 보통 그게 한 4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넌 무슨 3억도 안 돼. 야,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전세금 갖고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해서 나는 다시 한번 목청을 두어 90만 원을 강조했다. 그래서 봐봐. 지금 내가 느끼는 돈 가치와 이 부동산 주인이 느끼는 돈 가치가 다르죠. 봐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다. 나와 노인 간의 갈등이죠. 어떤 갈등이야? 돈 갈등이야, 갈등. 나한테 있어서 90만 원은 3억이니까 졸라게 큰 돈이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가 보통 대졸 초임으로 받으면 월 300 정도 받을 거예요. 뭐 이자 떼고 뭐 1년에 우리가 3천 못 모으지. 내가 300 벌었는데 어떻게 3천을 모아. 근데 진짜 진짜 그지같이 살아서 월에 200씩 모은다고 하면 2,500 정도 모은다고 칩시다. 10년 해봐 얼마? 2억 5천이야.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래서 2억 5천 정도밖에 안 돼. 그 10년 동안 막 돈을 모아서 갔더니 그런 돈 가지고는 방 한 칸도 못 구해. 그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계속 웃어. 자, 그리고 있는데 누가 왔어?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 멋더니 부인들과 신사들. 그러니까 70년대 승용차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BMW도 강가 뒤지게 쳐맞아가지고 막 1,000만, 2,000만 원짜리도 수두룩한데 10년 전만 해도 BMW 일단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게 물가 생각하면 거의 지금 2억, 3억 정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절에 수동차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요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슈퍼카라고 보셔도 돼. 자, 그래서 보니까 나는 딱 느낀 거야. 뭐 좀 부잣집들 오나 보네 정도로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봐봐. 그래도 앞뒤인데 노인이 나를 되게 무시하고 있죠. 근데 노인이 사모님 하면서 존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돈 없으면 서러워. 그래서 지금 보신 땅 눈 딱 감고 잡아놓으십 글쎄요. 문제 없다니까요. 중립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뭐야? 사람이 아니지. 왜? 돈도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절 꺼져 이러면서 나는 10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땅 팔고 있는데 저기 무슨 3억 들고 와가지고 강남 부동산 전세 같은 얘기하고 있네. 한 칸 줄까 말까니까 저리 꺼져. 뭔 소리를 모르겠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슈네이트가 안심을 붓고 떠났다라고 뭐랄까 사실은 부정적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 현실이라고 쓰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쓰자. 아니 사실은 내가 돈 많으면 되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자산이 옛날에는 60%가 부동산, 지금 87%가 부동산이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해.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유리는 좀 더 싼 동네야. 마무리는 더 싼 동네야. 너무 슬프다 갑자기.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강남에서 이제 조금 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변두리로 가요. 변두리로 가는 거야, 이제. 점차적으로 싸다가 진짜 약간 이제 비닐하우스까지도 갈 수가 있어. 계속 볼게. 그 다음 날 가련동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달라. 요즘 수유리, 망우리, 가련동은 재개발 막 우다다다 되면서 여전히 또 엄청나게 올라간 곳들이 있고 또 예전처럼 이제 좀 허름하게 사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수유리, 망우리, 가련동은 계속 집값이 싼 쪽이야. 그래서 씁시다. 집값이 싼 쪽. 결국 우리는 의논을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집에서 뚝 떨어진 부엌도 따로 있고 취임도 따로 독립 오붓한 생활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자, 결국에는 봐봐. 내가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해결을 못하고 대안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거야. 가족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럼 방 3칸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돈을 들고 강남을 들어갔더니 방 3칸이요? 화장실 한 칸이나 줄까 모르겠다. 저로 가. 라고 해버린 거고 돌고 돌다 보니까 없고 이제서야 그래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는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단독주택 형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형태는 포기를 하고 뭐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죠. 1층에 뭐 주인집, 2층에 우리가 세대로 살고 뭐 그런 정도는 구해보지라고 현실 타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내후년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서울로 딱 대학을 갔어. 그랬더니 진짜 확 체감을 하실 게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좀 비싸다. 근데 예를 들면 지하철 한 2정거장 가면 이제 저쪽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30평대 아파트가 월세가 한 100억? 100억이래. 100만 원에서 미안해. 100만 원에서 한 150? 비싸야 200? 바닷가 보이는 데도 한 250, 300 정도로 제가 봤었거든요. 일단 강남 가시면 알겠지만 30평대 아파트 월세는 일단 400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헉해. 그러니까 니네가 서울 딱 올라가가지고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원룸방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무슨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얘기가 딱 나올 거야. 이거 우리 집 개 집인데 우리 집에 개한테 준 방 같은데 싶으면 월세가 50이야.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어 싶으면 월세가 일단 100부터 시작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두리로 가야 돼. 또는 뭐 우리 집 개 집 같지만 나도 뭐 잠은 잘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타협을 하게 돼. 그 얘기야. 그래서 봐봐.
어차피 전세도 못 되는 전세방을 구할 때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 있냐고 다시 또 도심에 왔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오니까 복덕방 영감은 그래도 그래 찾아봐 줄게. 그래서 배짱을 한번 난 부려본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이제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철딱선이 없으면 딱 하고 한심에 데리고 다니는데 거들못이는데 그 소리까지도 했다. 그런데 첫 번째 본집에 딱 갔더니 꼬맹이가 있네요. 아니 애가 있으면 벽지에다가 낙서 다 할 거고 막 개판 칠 건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정말 재수없 붙었네? 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서글프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가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제 반려동물 하나 이렇게 키우게 된 거야. 키우다가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고 뭐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를 하고 이제 딱 갔는데 개 키워요? 안 돼요. 저로 가. 라고 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걔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아이는. 자, 계속해서 뭐야? 애 있다고 안 된다는 거야. 막 기저귀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막. 아이고, 미련하게. 아니, 집부터 마련해놓고 아이를 낳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저출산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나는, 이게 말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러움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이제 샵 3로 갔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야. 맨 처음 뭐야? 내가 먼저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받고 타협을 하는 과정을 얘기해. 그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왜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아이인 거죠. 너무 서글퍼지. 아이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굳이 이걸 여기다 박은 이유가 있어. 저출산이면 하루 이틀 얘기니? 1970년대부터 있었어. 그리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지 집을 낳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남편은 친정에 영향을 맡기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고 했죠. 자, 잔디 밟지 마세요. 주인 여자가 맑고 차가운 목소리. 벌써 냉랭하죠. 좀 그래. 나는 새방에 부엌문에서 열어주었고 부엌 방도 넓고 정결하고 밝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잔디 깔린 집은 존나게 비싸죠.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잔디 깔린 집은 또 이제 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옛날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이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주거 형태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그냥 다 단독주택이야. 그랬기 때문에 잔디도 있고 그런 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되게 고급이야. 남편이 냉큼 두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애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애 생기면 옮기세요 라고 해버린 거야. 깝깝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임신하면 이렇게 눈총 주고 그랬대요. 넘어갈게. 오른쪽 가볼게 이제.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 자, 계약을 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약 조건에 아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계약서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2, 3날 애를 데리고 달 수가 없으니까 다시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 자,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첫 번째는 이거야. 이제 집을 얻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돈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야? 좀 변두리라든지 좀 타협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이 때문에 또 집을 못 구해. 그래서 해결 방법은 또 뭐였어? 아이를 일단은 우리가 직접 키우질 않고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 흐름이야, 얘들아. 선생님,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찾을 건 없나요? 자, 이런 거야. 우리가 개념화하면 40개가 넘게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야. 내신 작품, 내신 시험 범위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현대소설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는 제 개념 강의를 보시면 그냥 보자마자 처리가 돼요. 당연히 현대소설이지, 얘들아. 두 번째, 세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세태소설이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받다? 그러면 당연히 뭐 풍자소설, 뭐 비판소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주제는 결국 뭐야? 돈 때문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서러움이죠. 또 아이 때문에 집을 쉽게 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판 같은 거겠지. 결국은 이 내용 안에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거, 출제될 만한 것도 다 담겨 있으며 한 인물의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인물은 등장하지만 여러 인물의 내적 독백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반복조차 당연히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사파 당연히 없는 것이고, 답은 4번 끝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표정 변화, 내면 변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정리하면 뭐니? 주인공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서러움이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 잡으시면 그게 바로 정답으로 꽂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제가 정답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필기하십시오. 됐니? 자, 정리되셨으면 넘어가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나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 니은은 나의 상황에 주인 여자가 공감한다. 디귿은 나의 상황을 통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은 봐봐.
지금 뭐야? 봐봐. 여태까지는 천대를 당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니까 약간 거드름 피운 거죠. 그 얘기야. 과거에는 쭈그렸어. 과거에는 의기소침했어. 근데 지금 기억이 와서는 어떻게 됐어?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났어. 이 얘기야. 1번 선지 괜찮고. 자, 2번 선지. 나의 상황에 주인 여자가 공감했다. 공감 전혀 못하고 있죠. 왜? 아이 때문에. 그럼 정답 2번 핵심 갈등 원인 잡으셨으면 보이겠죠. 그리고 약간 눈치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눈치가 필요하잖아. 옆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쟤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이런 눈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그 느낌이 좀 있으실 겁니다. 계속 볼게요. 1번. 복독감 영감이 나에게 굽신거리는 복독감이 9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첫 번째 부동산은 개무시를 했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서는 나한테 굽신거렸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90만 원 가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야, 손님이니까죠. 근데 이거야. 지금 장면 1에서의 천대는 뭐야, 그냥 돈이 없어서고, 장면 2나 3에서의 환대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돈이 있었었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야. 강남 기준으로는 그지인데 변두리 기준으로는 그 정도 돈이면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가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10만 원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죠. 오해라는 단어를 물어본 거야. 2번 선지. 나가 남편과 의논하여 구하는 집의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뭐야? 그렇지. 90만 원을 가지고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 정답은 2번이야. 정답 이거야. 자, 그래, 보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9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엄청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샵 1에서는 뭐 그런 돈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치가 엄청 낮다고 봤죠. 자,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이걸 반영해 가치를 좀 낮춰봤고, 그런데 샵 2에서는 그걸 가치를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야? 90만 원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상대적이더라. 즉, 돈 가치는 어떻다? 상대적이더라. 이게 지금 핵심 주제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당연히 견해 차이고요. 반대로 돈의 가치에 차인 인식 변화 때문에 강남은 못 살겠고 변두리를 구하고 집 조건들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바뀐 이유는 가치,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 상대적인 가치 인식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돈 가치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필기하셔. 손이 바쁘셔야 입력이 되고, 손이 바쁘셔서 입력이 되셨어야 앞으로 또 여러분이 대처가 될 겁니다. 자, 이 지문의 맞은 문제입니다. 주공간에 대한 얘기, 아까 우리가 보기 읽어봤으니까 바로 볼 텐데 1번 선지 봐봐. 그렇죠. 투자 수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2번 선지.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나온 새빵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나 생각한 부분에서 현실이 부당하다. 왜? 대역죄 부당함 연결되죠. 자, 3번. 주인 여녀가 100가지 흘끼흘끼 보면서 말을 하는 것들을 뭐라고 했어? 그렇지.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왜? 임신하지 마세요. 애 낳지 마세요라고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제주의 여유를 지닌 애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임신에 대해서 눈총을 줬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눈총을 줬다, 간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4번 또 볼게. 대상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해서 야, 우리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한번 해보자. 맞죠? 5번 선지 봐봐. 경제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가족의 정착만 중시했던 태도를 후회한다. 오히려 가족의 정착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괴로운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서러움이야. 주제는 뭐라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착하기 어려움에 대한 한탄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필기해 놓으시고 내신 대비로 나온 다음에 이 정도 정리해 놓으셨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다는데 특이사항이 있는 학교는 얘기해 주시면 그에 맞춰가지고 또 보충 수업이나 영상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